2026년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온 차가운 바람이 카불 시내 텅 빈 거리를 휩쓸고 지나간다. 5년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던 그 아비규환의 탈출극이 벌어졌던 카불 공항은 이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다. 한때 세계 최강의 군대가 밟고 지나갔던 활주로에 갈라진 틈 사이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으며 그 위로 낡은 깃발만이 펄럭인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거대한 감옥과도 같다.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던 절망적인 피난민들의 행렬과 하늘에서 떨어지던 사람들의 끔찍한 잔상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지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주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이다. 탈레반이 다시 권력을 장악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풍경은 묘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거리를 순찰하는 반군 출신의 젊은 대원들의 손에는 녹슨 구소련제 소총 대신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미군제 M4 돌격 소총이 쥐어져 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수억 원짜리 방탄 험비이며 버려진 군사기지, 한 구석에는 비행할 줄 아는 조종사가 없어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블랙호크 헬리콥터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 땅에 민주주의와 번영을 심기 위해 쏟아부었던 수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자본은 결국 가장 극단적인 무장단체의 군사력을 현대화시켜주는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러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겉모습과 달리 국가의 내부는 철저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와 자금 동결, 그리고 외교적 고립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는 산산조각이 났다. 빵 한 조각을 구하기 위해 온 가족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하는 참혹한 굶주림이 전 국토를 덮쳤다. 병원에는 붕대와 진통제조차 남아있지 않아 수많은 생명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으며 여성들은 철저히 지워진 채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유폐되었다.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스템, 즉 교육, 의료, 금융, 행정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총구를 겨누고 공포로 사람들을 짓누를 수는 있지만 총알로 빵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차가운 진실을 권력자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밤이 되면 카불은 짙은 어둠에 잠긴다. 전력 공급이 끊긴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죽은 짐승의 뼈처럼 앙상하게 밤하늘을 찌르고 있다. 사람들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폐타이어와 플라스틱을 태우며 밤을 지새우고 그 유독한 연기가 도시 전체를 질식시킬 듯 억누른다. 폭격의 굉음과 총성은 잦아들었을지 모른다. 외부에서 바라보면 전쟁이 끝난 평화로운 상태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 흐르는 정적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희망이 완벽하게 거세된 자들의 절망적인 비명이며 거대한 무덤 위를 맴도는 죽음의 냄새에 불과하다. 세상은 종종 전쟁이 멈추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낭만적으로 착각한다. 압제자가 사라지거나 혹은 새로운 권력자가 모든 것을 장악하여 총성을 눕게 하면 그것으로 비극의 장은 닫혔다고 믿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제사회의 지도자들과 분석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이 그저 실패한 국가 중 하나로 전락했으며 결국 기아와 억압 속에서 조용히 역사 속으로 잊혀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붕괴와 고립은 결코 어쩌다 발생한 우연한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의 공백, 외부 세력의 개입, 그리고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파멸과 굶주림. 이 끔찍한 일련의 과정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마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거대한 저주의 수레바퀴와도 같습니다. 지금 카불의 밤하늘을 맴도는 절망의 그림자는 단순히
지난 20년간의 전쟁이 남긴 흉터가 아니라 수많은 제국들의 심장을 꿰뚫고 뼈를 으스러뜨렸던 이 땅의 핏빛 역사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장인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장 치명적인 교차로였다. 알렉산더 대왕부터 칭기즈칸까지 무수한 정복자들이 이 메마른 계곡을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이곳을 영원히 소유하지는 못했다. 2026년에 카불을 뒤덮고 있는 모래바람 속에는 여전히 그 옛날 정복자들의 피비린내가 섞여 있다. 지금 탈레반이 권력을 쥐고 통치하는 듯 보이지만 이 나라는 사실상 수많은 파벌과 부족, 그리고 지역 군벌들의 위태로운 휴전 상태에 불과하다. 지리적으로 산산조각 난 험준한 산맥들은 중앙 집중적인 권력이 뿌리내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이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람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개념보다 눈앞에 내 부족, 내 가족, 그리고 가혹한 율법에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무리 강력한 외부의 힘이 거대한 자본과 첨단 무기를 앞세워 새로운 질서를 이식하려 해도 그것은 거대한 모래성에 불과했다. 바람이 한번 불면 혹은 자금줄이 한번 끊기면 수조 달러의 가치를 지닌 문명과 민주주의의 환상은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이다. 2021년 8월 30만 명에 달하던 정부군이 단 몇 발의 총성도 제대로 울리지 못한 채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린 사건은 이 땅의 잔혹한 본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최첨단 드론이 하늘을 감시하고 인공위성이 지상의 개미 한 마리까지 포착하는 21세기의 한복판에서 왜 이토록 원시적이고 척박한 땅이 세계 최고 권력자들의 무덤이 되어야만 했을까?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했던 제국들은 하나같이 이 메마른 산맥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며 피를 토하고 무너져 내렸을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거대하고 잔혹한 무덤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마주해야 한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한 나라의 비극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과 권력의 허망함, 그리고 지리와 역사가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힘에 관한 가장 서늘한 묵시록이다. 세계는 아프가니스탄이 지도 위에서 완전히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의 마지막 수송기가 카불의 밤하늘로 사라지고 난 후 국제사회는 서둘러 눈을 감았고 귀를 닫았습니다. 서방 세계의 언론들은 이 비극적인 땅을 실패한 국가의 표본으로 낙인 찍으며 서서히 뉴스 편성표에서 지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냉혹한 세계에서는 진공 상태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권력이 빠져나간 자리는 반드시 또 다른 탐욕스러운 포식자들을 끌어들이기 마련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떠난 텅 빈 무대 위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그림자들이 조용히, 그러나 매우 공격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바로 동쪽의 거대한 붉은 용, 중국과 북쪽의 상처 입은 불곰 러시아입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안보 연구소와 최신 정보망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더 이상 단순한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가 아닙니다. 이곳은 21세기 미래 산업의 심장부이자 새로운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탈레반의 억압적인 통치 방식이나 여성 인권 문제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오직 힌두쿠시 산맥 아래 깊숙이 잠들어 있는 천문학적인 가치의 광물 자원, 특히 백색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을 향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와 첨단 배터리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묻혀 있는 1조 달러 이상의 미채굴 희귀 광물은 중국의 1대1로 야심을 완성시켜줄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이미 카불에 진주하여 탈레반 고위층과 비밀스러운 밀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백억 달러 규모의 채굴권과 인프라 건설 계약을
속전속결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막대한 군사비와 피를 흘리며 지키려 했던 거점들이 이제는 중국의 상업용 트럭과 채굴 장비들로 채워지고 있는 기막힌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 혼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으로 뒤집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된 모스크바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영향력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탈레반을 여전히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으면서도 모스크바의 외교관들은 카불의 권력자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무기와 식량을 담보로 한 안보 조약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단주의 세력이 자국의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서방 세계를 향해 자신들이 여전히 유라시아 대륙의 판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임을 과시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의 막강한 자본과 러시아의 음흉한 안보 외교가 결합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마치 새로운 반미연대의 최전선 기지처럼 재편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지성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겨나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전리품을 독식하며 승리의 축배를 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지정학의 거대한 체스판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시각에서 그리고 글로벌 전략의 관점에서 이 철수 과정을 다시 평가해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워싱턴의 최고위 전략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nep에서 영원히 피를 흘리는 대신 썩어가는 사지를 잘라내는 극단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은 테러 네트워크의 핵심을 파괴한다는 초기 목표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 이후 무의미하게 소모되던 천문학적인 군사 자원과 첨단 전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진정한 글로벌 위협인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이 땅을 떠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게 독이 든 성배를 쥐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군이 떠맡았던 그 끔찍한 치안 유지의 부담과 테러리즘의 위협은 고스란히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몫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국들은 수조 원의 붉은 위패와 외교적인 미소만 있다면 이 척박한 땅을 길들일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콘크리트 댐을 짓고 고속도로를 뚫으면 탈레반이 문명화된 파트너로 변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찢겨나가는 아비규환뿐입니다. 탈레반 내부는 이미 권력의 단맛을 본 칸다하르의 온건파와 잔혹한 테러를 주도하는 하카니 네트워크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을 겪고 있으며 곳곳에서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와 같은 더 극단적인 세력들이 폭탄 테러를 자행하며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자본과 교활한 외교술이 아프가니스탄의 깊은 골짜기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웃음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 묻은 광물을 캐내어 자신들의 전기차를 굴리고 텅 빈 제국의 무덤 위에 자신들의 새로운 깃발을 꽂아 넣을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마치 지난 세기 동안 이 땅을 밟았던 영국, 소련, 그리고 서방 세계가 저질렀던 오만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권력자들은 아직 자신들이 어떤 지옥문을 열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힌두쿠시의 차가운 바람은 외부인의 돈이나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본으로 엮인 얕은 동맹과 부패한 군벌들의 약속은 한 발의 총성 앞에 모래알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이제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발을 들이미니 험준한 산맥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거인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는지, 지리와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방어선이 무엇인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험준하고 무자비한 지형, 그 어떤 첨단 과학기술과 막강한 군사력으로도 결코 길들일 수 없는 절대적인 자연의 요새.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제국들의 심장을 꿰뚫고 그들의 뼈를 삼켰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땅의 핏줄처럼 뻗어있는 지리적 저주를 해독해야만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를 펼쳐보면 국토의 4분의 3 이상이 해발 수천 미터에 달하는 가파른 산악지대와 메마른 사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척추처럼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힌두쿠시 산맥이 웅장하고도 섬뜩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힌두인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산맥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닙니다. 이곳은 외부에서 진입하는 모든 기계화 부대와 정규군의 기동력을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거대한 천연덫입니다. 현대전의 교리는 압도적인 화력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신속하게 영토를 장악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좁고 가파른 협곡 앞에서는 그 어떤 최신형 전차와 장갑차도 길을 잃고 맙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좁은 비포장도로에서 수십 톤의 쇳덩어리들은 기동성을 상실한 채 산등성이에 매복한 게릴라들의 완벽한 표적이 되어 거대한 금속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공중 우세 역시 이 미궁 속에서는 그 힘을 반감당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와 무인 드론이 하늘을 뒤덮고 정밀 유도 폭탄을 쏟아 부어도 수천 년 동안 바람과 물이 깎아 만든 수많은 천연 동굴과 지하 미로 속으로 숨어든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폭탄은 산의 겉면을 태울 수는 있어도 그 깊은 뼛속까지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땅의 기후는 그 자체로 침략자들을 향해 매일같이 총을 쏘아대는 무자비한 게릴라 전사와 같습니다. 여름이면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폭염이 방탄복과 군장에 짓눌린 병사들의 체력과 이성을 증발시킵니다. 반대로 겨울이 찾아오면 영하 수십 도의 혹한과 함께 내리는 엄청난 폭설이 모든 보급로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립니다. 헬리콥터조차 뜰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 외부에서 온 군대들은 식량과 탄약이 바닥난 채 서서히 고립되어 얼어붙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지리가 침략자들에게 선사하는 첫 번째 환영 인사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험난함은 이 거대한 방어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제국들을 좌절시킨 난공불락의 요새는 힌두쿠시 산맥의 바위가 아니라 그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험준한 산맥과 계곡들은 이 땅의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단절시켰고 수천 년 동안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수십 개의 부족들을 파편화된 섬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파슈툰족, 타지크족, 하자라족, 우즈벡족 등 이들은 단 한 번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하나의 국가적 정체성 아래 진정으로 융합된 적이 없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카불에 세워진 정부는 국가의 머리이자 통제센터처럼 보입니다. 제국들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카불에 대통령궁을 짓고 의회를 설립하며 현대적인 국가 시스템을 이식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힌두쿠시 산맥 너머 척박한 계곡에 사는 사람들에게 카불의 중앙정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외계 행성만큼이나 낯설고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카불의 정치인들은 부패한 도둑무리이거나 외부 침략자들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들의 진짜 국가, 진짜 법, 그리고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자신들이 속한 부족의 장로들과 수백 년 동안 구전되어 내려온 절대적인 부족 율법뿐입니다. 특히 이 나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슈툰족의 삶을 지배하는 율법. 파슈툰 완리는 이슬람교보다도 더 오래되고 강력한 불문율입니다. 이 율법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은
설령 그가 적일지라도 목숨을 바쳐 보호해야 한다는 환대와 은신처의 법칙입니다. 과거 미국이 천문학적인 현상금을 걸고 오사마 빈 라덴을 쫓았을 때 현지인들이 끝까지 그를 밀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테러리스트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토로 도망쳐온 손님을 배신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큰 수치로 여기는 파슈툰왈리의 절대적인 규율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한다는 무자비한 복수의 법칙입니다. 제국 정규군의 폭격으로 마을 주민이나 부족원이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그것은 단순한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부족 전체에 대한 피해 선전포고가 됩니다. 죽은 자의 형제, 아들, 심지어 조카들까지 무기를 들고 일어나 복수를 맹세합니다. 첨단 무기로 반군 10명을 사살하면 다음날 100명의 새로운 전사가 탄생하는 끔찍한 히드라의 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수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침략자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총구를 겨누고 기다립니다. 서방 세계의 군인들이 시계를 보고 있을 때 이 땅의 전사들은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략자들은 세련된 헌법을 번역하여 나누어주고 근대적인 군대를 훈련시키면 이 땅이 민주적인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는 치명적인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이 부족 사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충성심은 철저하게 피와 혈통, 그리고 거주하는 계곡을 단위로만 형성됩니다. 카불의 정부군 유니폼을 입혀놓아도 그 병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부족의 이익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급이 끊기거나 전투가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총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도망쳐버리는 모래알 같은 군대. 그것이 수조 달러를 들여 훈련시킨 아프간 정규군이 탈레반의 공세 앞에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공간은 외부에서 이식된 거대한 국가 시스템과 중앙 집권적 권력을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거대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험준한 지형이라는 물리적 방패와 부족주의라는 심리적 성벽이 결합하면서 이곳은 세상 그 어떤 권력자도 통제할 수 없는 완벽한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자본과 압도적인 기술력이 이 자연과 인간의 섭리를 이길 수 있다고 끊임없이 오만하게 착각해왔습니다. 그들은 첨단 드론으로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스마트 폭탄으로 산등성이를 날려버리면 결국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파괴력을 지닌 폭탄으로 바위산을 깎아내릴 수는 있어도 수천 년간 척박한 계곡의 모래바람 속에서 핏줄처럼 엉겨붙어 뿌리내린 인간의 지독한 신념과 부족의 본능을 결코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을 파괴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구조를 재건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숨막히는 계곡들 앞에서 문명과 첨단 무기가 얼마나 초라하게 무력해지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잔혹한 역사의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기관총과 드론이 존재하기도 훨씬 이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며 지구의 절반을 호령하던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이 오만함에 눈이 멀어 이 척박한 계곡에 발을 들였다가 단 하룻밤 만에 칠흑 같은 눈보라 속으로 뼈째로 삼켜져 버린 그 참혹한 비극의 순간, 제국의 무덤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전설의 서막에 올랐던 그 차가운 겨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19세기의 한복판, 세계 지도는 오직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에 의해 집어삼켜지고 있었습니다. 대영제국, 문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템스강 기검에서 시작된 그들의 권력은 아프리카의 초원부터 아시아의 끝자락까지 지구 표면의 4분의 1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국의 왕관에 박힌 가장 눈부시고
거대한 보석은 다름 아닌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대영 제국에 무한한 부와 자원을 공급하는 심장이었고, 영국의 전략가들에게 인도를 지키는 것은 곧 제국의 명운을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권력자들은 밤마다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북쪽의 툰드라 지대에서 끝없이 남쪽으로 세력을 팽창하며 얼어붙지 않는 항구를 찾아 헤매는 거대한 붉은 곰. 러시아 제국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남한은 곧 영국의 심장인 인도를 향한 치명적인 비수로 여겨졌습니다. 두 거대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을 놓고 벌인 이 숨막히는 지정학적 체스 게임을 역사학자들은 그레이트 게임, The Great Game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중앙에 놓인 그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반드시 차지해야만 했던 저주받은 체스판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영국의 전략은 오만하고도 단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완벽히 통제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거대한 완충지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839년 봄, 인더스 군대라 명명된 2만 1천 명의 거대한 영국 원정대가 압도적인 화력과 화려한 붉은 군복을 앞세워 힌두쿠시 산맥의 험준한 고개를 넘었습니다. 초기 전세는 제국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막강한 포병과 조직화된 보병의 진격 앞에 아프간의 부족 전사들은 흩어졌고, 영국은 카불을 너무나도 쉽게 함락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 군주인 슈자샤를 왕좌에 앉혔고, 임무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영국군은 이 척박한 땅에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오만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불 외곽에 광활하고 화려한 주둔지를 건설했습니다. 본국에서 아내와 아이들, 심지어 애완견과 고급 와인까지 불러들였습니다. 거친 힌두쿠시의 모래바람이 부는 배타적인 이슬람 부족 사회의 한복판에서 영국 장교들은 매일 오후 우아하게 홍차를 마셨고 크리켓 뱃을 휘둘렀으며, 겨울에는 꽁꽁 언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제국의 우월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공연하며 자신들이 야만적인 땅에 문명의 빛을 가져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한 티타임의 찻잔 아래로 아프간 사람들의 피 끓는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교도 군대의 점령, 물가 폭등으로 인한 기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수백 년 된 종교와 전통을 야만 취급하는 서구인들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증오심이 척박한 계곡마다 도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런던의 신사들은 이슬람의 율법과 파슈툰족의 피해 복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거대한 화약고 한가운데서 시가를 피우며 파티를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1841년 11월 카불 시내에서 분노의 불꽃이 폭발했습니다. 성난 아프간 군중들이 영국의 최고 외교관 알렉산더 번스의 저택을 습격하여 그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전 아프가니스탄의 부족들이 침략자들을 향해 선포한 거대한 성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카불 외곽의 영국군 주둔지는 순식간에 수만 명의 아프간 전사들에게 포위되었고, 보급로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크리켓을 즐기던 화려한 제국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죽음을 기다리는 사냥감으로 전락했습니다. 1842년 1월 6일, 공포에 질린 카불 주둔 영국군 사령관 윌리엄 엘핀스톤 장군은 결국 무조건적인 항복에 가까운 굴욕적인 철수에 합의합니다. 500명의 정규군과 0명에 달하는 민간인, 가족, 하인들로 구성된 1만 6천 명의 거대한 행렬이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적들의 거짓 약속만을 믿고 카불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영국군 요새가 있는 잘랄라바드. 평시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140km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의 힌두쿠시 산맥은 그들을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철수 행렬이 좁고 가파른 협곡으로 진입하는 순간 안전 보장이라는 약속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눈 덮인 산등성이마다 수천 명의 길자이족 전사들이 악마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쏘아대는 긴 총열의 전통 무기인 제자일, 지사일 머스킷. 총은 영국군 소총의 사거리를 훌쩍 뛰어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정밀한 사격 앞에 붉은 군복을 입은 영국군은 하얀 눈밭 위에서 너무나 완벽한 관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도살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진마차는 부서졌고 군인과 민간인, 여자와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총탄에 쓰러지거나 동사했습니다. 밤이 되면 살아남은 자들은 피투성이가 된 시체들 사이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아침이 밝아오면 그들 중 절반은 이미 싸늘한 얼음 조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규율은 완벽하게 붕괴되었고 오직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과 짐승 같은 비명만이 협곡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다막 깬다막과 저그덜러크 적둘룩 고개에 이르렀을 때 위대한 대영제국의 군대는 바닥에 떨어진 고기 덩어리처럼 갈기갈기 찢겨나간 상태였습니다. 1842년 1월 13일 늦은 오후 잘랄라바드 요새의 막루에 서 있던 영국군 초병들은 지평선 너머에서 핏빛 석양을 등지고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하나의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머리에 칼을 맞아 두개골이 드러나고 극심한 탈수와 동상으로 죽어가는 조랑말에 간신히 매달려온 단 한 명의 생존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군의관 윌리엄 브라이던 박사였습니다. 놀란 수비대원들이 달려가 부축하며 군대는 어디 있는가 라고 묻자 브라이든 박사는 초점 잃은 눈으로 쉰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군대다. 카불을 출발했던 1만 6천 명의 대행렬 중 오직 자신의 두 발로 살아서 요새에 도착한 유럽인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인들이 굳게 믿고 있던 제국주의적 오만함,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서구 문명의 무적 신화가 아프가니스탄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완벽하게 박살나고 능지처참 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절반을 통치하던 초강대국의 군대가 원시적인 머스킷 총과 칼로 무장한 산악 부족민들에게 전멸당했다는 사실은 런던을 엄청난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무덤이라는 끔찍한 핏빛 전설이 역사책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1842년의 겨울은 그 이후 이 땅을 넘보는 모든 침략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명백하고도 잔혹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지형과 기후, 그리고 인간의 지독한 본성의 무지한 자본과 권력은 결국 파멸을 맞이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영국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세기가 훌쩍 지난 후 1979년의 겨울, 영국의 이 끔찍한 몰락을 역사책을 통해 수없이 읽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거대한 제국이 이 저주받은 땅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국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강한 기계화 부대, 수천 대의 전차, 그리고 하늘을 뒤덮는 헬리콥터 편대를 몰고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붉은 군대,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현대무기와 공산주의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산악 게릴라들을 손쉽게 짓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환상에 다시 한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과연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요? 피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무자비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차가운 어둠을 뚫고 거대한 기계화 부대의 굉음이 아무다리아 강의 국경을 넘어 아프가니스탄의 고요한 침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붉은 군대. 소비에트 연방의 최정예 기갑 부대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정치국은 카불의 친소 공산 정권이 내부 반란으로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의 지정학적 뒷마당을 잃을 수 없다는 제국주의적 조급함으로 무자비한 군사 개입을 결정했습니다. 침공의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극비리에 투입된 소련 특수부대 스페츠나치가 카불의 타지베크 대통령궁을 급습하여 통제불능이 된 하피줄라 아민 대통령을 암살하고 모스크바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며칠에 불과했습니다. 소련의 수뇌부들은 압도적인 화력과 공산주의라는 확고한 이데올로기가 이 원시적인 산악부족 사회를 단숨에 굴복시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100년 전 대영제국이 저질렀던 오만함의 역사가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가면을 쓴 채 정확히 똑같은 궤적으로 반복되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초기 전세는 세계 최대의 기계화 군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 보였습니다. 붉은 군대는 수천 대의 T-62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워 주요 도시와 간선도로를 신속하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특히 아프간의 부족 전사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악마의 마차, 바로 ME-24 하인드, 힌드 공격 헬리콥터였습니다. 두꺼운 티타늄 장갑으로 무장하고 분당 수천 발의 기관 총탄과 로켓을 쏟아붓는 이 날아다니는 전차 앞에서 구식 볼트 액션 소총을 든 아프간의 무자헤딘 성전사들은 바위 뒤에 숨어 벌벌 떨며 속절없이 학살당해야만 했습니다. 공중 우세를 완벽히 장악한 소련군은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농경지의 지뢰를 살포하며 우물에 독을 푸는 잔혹한 초토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파괴하여 민간인들을 난민으로 만들어버리면 반군이 은신처와 식량을 잃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단순하고도 폭력적인 계산을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힌두쿠시의 가혹한 지형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도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이 불타 없어지고 가족이 학살당할수록 살아남은 자들의 복수심은 종교적 맹세인 지하드 성전과 결합하여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산악지대로 쫓겨난 무자헤딘은 과거 영국의 정규군을 도살했던 바로 그 좁은 협곡과 복잡한 지하 동굴망을 요새 삼아 처절한 유격전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했던 전차부대는 좁고 가파른 비포장, 산길에서 기동성을 잃고 멈춰섰고 장갑차에서 내린 소련의 앳된 징집병들은 바위 틈에 숨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같은 저격수들의 완벽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압도적인 공중 화력은 반군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공산주의 제국의 노골적인 팽창 야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자유진영의 맹주,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소련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정보국 ISI를 비밀 통로로 삼아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무자헤딘에게 지원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은밀한 공작, 사이클론 작전 오퍼레이션 사이클론을 발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억압받는 민족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팽창주의적 붉은 제국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냄에 영원히 수장시켜 냉전의 판도를 뒤집으려는 미국의 치밀하고 냉혹한 전략적 묘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역시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막대한 오일머니와 의용군을 카불 외곽으로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이 무자헤딘에게 쥐어준 것은 단순한 소총과 탄약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산산조각 내고
현대전의 양상을 영원히 뒤바꿔 놓은 은빛 마법의 지팡이였습니다. 1986년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는 오랜 논쟁과 확전의 우려를 뚫고 마침내 전장의 룰을 근본적으로 뒤엎을 치명적인 비대칭 무기를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FIM-92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어깨에 견착하여 발사하는 이 첨단 적외선 열추적 미사일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프간의 양치기 소년조차 단 몇 시간의 훈련만으로 하늘을 지배하던 무적의 하인드 헬리콥터를 격추시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계곡을 낮게 날며 유유자적하게 무자헤딘을 사냥하던 소련 헬기 조종사들에게 스팅어 미사일은 예고 없이 날아오는 사신의 낫과도 같았습니다. 눈 덮인 산등성이에서 솟아오른 한 줄기 하얀 연기가 헬기의 엔진 배기구를 강타하는 순간 붉은 군대의 절대적인 공중 우세는 거대한 화염과 함께 힌두쿠시의 험준한 산비탈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스팅어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도입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수백 대의 소련 군용기와 헬리콥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하늘의 방패를 상실한 소련 지상군은 거대한 협곡에 고립된 채 무자헤딘의 십자포화 속에 도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는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척박한 계곡의 게릴라들과 결합했을 때 정규군에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는지가 여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이 지독한 소모전은 단순히 아프가니스탄 전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게릴라전은 모스크바의 국가 재정을 거대한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매일 수천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전비가 허공으로 증발했고 아연으로 땜질한 밀봉된 관, 이른바 징크보이즈에 담겨 고향으로 돌아오는 수만 명의 앳된 소련 군인들의 시신은 철권 통치를 유지하던 공산당 체제에 대한 소련 민중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조국을 방어한다는 혁명의 명분은 퇴색되었고 이국 땅의 척박한 계곡에서 영문도 모른 채 팔다리를 잃거나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들을 보며 소련 사회의 심리적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 절반을 지배하던 붉은 군대의 무적 신화는 아프가니스탄의 모래바람 속에서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짓밟혔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파탄과 통제할 수 없는 내부의 정치적 균열을 견디지 못한 소비에트, 연방의 지도부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결국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국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1989년 2월 15일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잇는 우정의 다리 위로 주둔군 사령관 보리스 그로모프 중장이 텅 빈 눈동자로 걸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상처 입은 군대가 쓸쓸히 퇴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세월 동안 1만 5천 명이 넘는 정규군 전사자와 5만 명이 넘는 부상자, 그리고 붕괴 직전에 파탄난 국가 경제만을 훈장처럼 끌어안은 채 거대한 붉은 제국은 꼬리를 내리고 패주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철수는 단지 한 변방 전투에서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거대한 철의 장막에 가해진 가장 치명적인 망치질이었습니다. 철수 후 불과 2년여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바로 이 계곡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붉은 곰마저 힌두쿠시의 저주 앞에서 비참하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소련을 붕괴시킨 무자헤딘의 기적적인 승리는 이 땅의 부족 전사들이 그 어떤 외세의 군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과 CIA는 자신들의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굳게 믿으며 자축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냉전의 가장 큰 위협은 사라졌고 승리의 목적을 달성한 미국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아프가니스탄을 철저히 외면한 채 서둘러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환호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그들이 쏟아부었던 수조 달러 규모의 첨단 무기들과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로 무장한 수십만 명의 전사들은 방향타를 잃은 채 폐허가 된 국토에 덩그러니 방치되었습니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맨손으로 무너뜨렸다는 광신적인 오만함과 종교적 자신감은 독버섯처럼 번져갔고, 무법천지가 된 권력의 진공 상태 속에서 알카에다, 엘큐에다라는 전대미문의 괴물이 조용히 권리를 틀며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아프가니스탄의 척박한 동굴 속에서 잉태된 그 괴물은 대서양을 건너 뉴욕의 맑은 가을 하늘을 뚫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무자헤딘에게 기꺼이 무기를 쥐어주었던 바로 그 위대한 초강대국이 스스로 피해 복수심에 휩싸인 채 이 끔찍한 죽음의 계곡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와야만 하는 잔혹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푸르고 맑은 뉴욕 맨해튼의 하늘 위로 여객기들이 돌진하며 거대한 마천루가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던 날, 전 세계는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힌두쿠시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부화한 테러리즘이라는 독사가 대서양을 건너 자유세계의 심장부를 정확히 물어뜯은 것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동맹국인 미국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과거 대영 제국이나 소비에트 연방이 보여주었던 맹목적인 영토 확장이나 제국주의적 탐욕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은 3,0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자 전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 네트워크의 뿌리를 영원히 뽑아버리기 위한 자유진영에 불가피하고도 정의로운 십자군 원정이었습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안보를 책임지는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한 탈레반 정권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항구적 자유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 최강의 군대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품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진격했습니다. 초기 작전은 그야말로 현대 군사 전략의 눈부신 걸작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수만 명의 정규군을 밀어넣는 무모함 대신 소수의 정보기관 요원들과 미군 특수부대가 북부동맹과 연합하여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는 아프간 현지 세력들과 레이저 지시기로 수만 피트 상공에 최첨단 전략 폭격기를 호출하는 미군 특수부대의 결합은 과거 그 어떤 제국도 상상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며 탈레반의 진지와 알카에다의 훈련소들을 말 그대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탈레반 정권은 붕괴되었고 카불은 해방되었습니다. 미군의 압도적인 무력과 정보력은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며 테러리스트들에게 자유세계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똑똑히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딜레마는 적의 심장부를 파괴한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테러의 온상을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텅 빈 국가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대로 철수한다면 권력의 진공 상태 속에서 또 다른 극단주의 세력이 자라나 2차 테러를 모의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결하지만 동시에 가장 험난한 도전에 나섭니다. 바로 국가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세우고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가치를 이 척박한 땅에 이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대 국가를 만들어주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은 피를 흘리는 전투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명과 번영을 전파하는 수호자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려 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워싱턴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밑빠진 독에 무려 2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카불에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들어섰고 아스팔트 도로가 깔렸으며 최첨단 병원과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아프간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방어할 수 있도록 30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 보안군을 창설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고문단이 그들을 훈련시켰고, 최신형 돌격 소총부터 방탄 차량, 야간 투시경, 심지어 군용 헬리콥터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현대식 방어군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빛나는 이 화려한 쇼인도 이면에서는 국가의 근간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부패의 암세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쏟아부은 막대한 원조 자금의 상당수는 카불의 부패한 정치인들과 지역 군벌들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프간 군대의 명부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른바 유령 군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장교들은 그들의 월급을 가로채어 호화로운 저택을 지었습니다. 최전선의 병사들에게는 식량과 탄약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굶주림 속에서 지급받은 무기를 암시장에 내다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하드웨어와 전술을 제공했지만 정작 그것을 운용해야 할 소프트웨어, 즉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애국심과 책임감은 외부에서 이식할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20년간 이어져 온 길고 고통스러운 개입을 끝내기 위해 마침내 철수를 결정했을 때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훈련된 30만 명의 아프간 정부군이 낡은 무기로 무장한 반군의 공세 앞에 단 며칠 만에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한 채 지휘관들은 도망쳤고, 병사들은 유니폼을 벗어 던졌습니다. 아프간의 지도자마저 천문학적인 현금을 챙겨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첨단 무기와 막대한 자본으로 세워 올린 국가라는 거대한 환상이 모래바람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비평가들은 이를 두고 위대한 동맹국의 실패라고 섣불리 단정짓거나 아프가니스탄이 제국의 무덤이라는 끔찍한 저주를 또다시 증명했다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1년의 그 처참한 붕괴는 결코 세계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는 우리 동맹국의 군사적 실패나 전략적 패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수천 번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전술적으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던 테러의 수뇌부를 완벽하게 괴멸시켰고,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이 글로벌 테러의 인큐베이터가 되지 못하도록 초기 안보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그들이 통제권을 이양한 직후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며칠 만에 붕괴된 것은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식된 시스템과 쏟아부은 달러 뭉치만으로는 결코 한 나라의 척추를 세울 수 없다는 차가운 진실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국가의 운명은 결국 그 나라 국민들 스스로의 굳건한 의지와 희생정신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동맹국이 최첨단 무기를 쥐어주고 철통 같은 방패가 되어주더라도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처절한 갈망과 피 흘릴 각오가 없는 국가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엘리트들과 지도층은 동맹국의 선의에 기생하며 사익을 축적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자신들의 조국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뇌리를 스치는 거대한 역사적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가망이 없었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출발한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역시 혈맹인 미국의 전폭적인 피와 땀, 원조를 받으며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이 끝내 원시적인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친 것과 달리 이 나라는 기적처럼 일어나 세계 경제를 호령하고 눈부신 문화로 지구촌을 열광시키며
이제는 첨단 무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막강한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똑같은 동맹의 우산 아래서 출발했지만 왜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고 우리는 이토록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제국의 무덤이 남긴 핏빛 교훈의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성공의 비밀과 그 압도적인 저력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궤적을 되돌아보면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엇갈린 두 국가의 얄구는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20세기 중반, 그리고 21세기 초반, 수십 년의 시차를 두고 세계 최강국이자 가장 위대한 혈맹인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한 자금과 최첨단 무기를 지원받고도 끝내 원시적인 어둠의 수렁으로 추락해버린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던 절망의 땅에서 기적처럼 일어난 위대한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똑같은 초강대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출발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한 나라는 제국의 무덤이라는 오명 속에 비참하게 붕괴하도록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경외하는 찬란한 번영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단순히 쏟아부은 달러의 액수나 지원받은 무기의 재원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뼈대, 즉 국민들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불굴의 의지와 조국을 향한 숭고한 헌신에서 그 절대적인 차이가 비롯되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시스템을 이식하려 했지만 그곳에는 국가라는 단일한 정체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속한 부족과 좁은 계곡의 이익만을 위해 총을 들었을 뿐입니다. 아프간의 지도층은 동맹국의 선의를 악용하여 막대한 구호 자금을 자신의 해외 비밀 계좌로 빼돌리기에 급급했고 국가적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수천만 달러의 현금 다발을 챙겨 야반도주하는 끔찍한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1950년 공산주의의 잔혹한 침략 앞에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선조들은 결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맨손으로 피를 흘리며 조국의 능선을 지켜냈고 위대한 동맹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을 목숨 바쳐 사수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강대국이 약소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땀으로 맺어진 신성한 맹세였고 우리는 미국이 내밀어준 구원의 손길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굶주림과 절대 빈곤이 우리를 짓눌렀을 때조차 우리 국민들은 뼛속까지 새겨진 특유의 강인한 규율과 꺾이지 않는 근성으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룩한 눈부신 기적의 이면에는 전 세계 그 어떤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소름 끼칠 정도의 처절한 자기 희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간의 부패한 군벌들이 외국의 원조금으로 호화로운 저택을 지을 때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중동의 열사의 사막에서 피땀을 흘리며 외화를 벌어들였고 캄캄한 이만 리타국의 지하 갱도와 차가운 병동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 피 묻은 돈으로 우리는 제철소를 세우고 고속도로를 뚫었으며 척박한 땅 위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과 조선소를 건설했습니다. 동맹국이 제공한 식량과 자금은 부패한 엘리트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국가를 재건하고 미래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성스러운 밑거름으로 완벽하게 승화되었습니다. 오늘날 2026년의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이 여전히 중세시대의 야만적인 폭력과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역동적인 국가로 비상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제 대국에 머물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과 정보통신 산업에서 세계의 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의 고유한 한류 문화와 예술은 모든 대륙의 장벽을 넘어 전 인류의 심장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바로 국방과 안보의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 동맹국의 소총 한 자루에 의지해야 했던 가난한 나라는 이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자주 국방을 향한 우리의 뼈를 깎는 집념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하는 거대한 군사 강국,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유럽의 평원이 위협받고 중동의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앞다투어 우리나라가 만든 세계 최강의 자주포와 흑표 전차, 그리고 첨단 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맹국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의 핵심 파트너이자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로 진화한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신냉전의 거센 파도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 위태로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의 거대한 방어선에서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가장 단단하고 뚫리지 않는 강철의 방패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아프가니스탄처럼 내부의 분열과 부정부패로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면 지금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도는 끔찍하게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와 땀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를 건설해냈습니다. 동맹국 미국이 안보에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해준 것은 사실이나 그 등대의 빛을 받아 거대한 폭풍우를 뚫고 나아갈 튼튼한 군함을 건조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 특유의 응집력과 규율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국가라는 단일한 공동체를 지켜내려는 고도의 시민의식, 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려는 맹렬한 학구열, 그리고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특유의 속도전과 혁신의 유전자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수백 년 전에 원시적인 율법에 갇혀 여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가의 절반을 어둠 속에 방치할 때 우리는 가장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전 세계의 우수한 두뇌들을 끌어모으며 미래 산업의 최선두에 섰습니다. 무지몽매함과 폐쇄성이 어떻게 한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지 아프가니스탄이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지성과 열린 사회가 어떻게 인간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세계적인 강대국을 건설하는지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참담한 실패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거울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최신형 전투기를 무상으로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고에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빗발치는 대공포화 속으로 전투기를 몰고 뛰어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다시는 가난과 노예의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불타는 애국심만큼은 그 어떤 초강대국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월급이 끊기자마자 총을 버리고 도망칠 때 우리의 군인들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산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저하게 붕괴된 무덤의 땅과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우뚝 선 위대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똑같은 원조, 똑같은 위대한 혈맹이라는 우산 아래서 전혀 다른 두 개의 결말이 쓰인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하늘에는 여전히 절망의 잿빛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하늘 위로는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과 전투기들이 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비상과 아프가니스탄의 철저한 몰락이라는 이 극명하고도 웅장한 역사의 대비는 전 세계를 향해 서늘하고도 명백한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가의 탄생과 찬란한 비상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외부의 누군가가 자선 냄비처럼 베풀어줄 수 있는 선물이 결코 아니며 오직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국민들의 끓는 피와 꺾이지 않는 근성,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지독한 갈망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는 숭고한 전리품인 것입니다. 2026년 힌두쿠시 산맥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모래바람은 여전히 수백 년 전과 다름없이 매섭고 황량합니다. 그 바람 속에는 대영 제국에 화려했던 붉은 군복에 찢겨진 조각들, 눈보라 속에 파묻힌 소비에트 연방의 녹슨 전차들의 파편, 그리고 위대한 동맹국 미국이 남기고 떠난 최첨단 장비들의 쓸쓸한 잔해들이 유령처럼 맴돌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 척박한 땅은 단순히 지도상의 실패한 국가를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했던 제국들의 오만함을 처참하게 짓밟고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거대한 역사의 묘비입니다. 제국들은 압도적인 자본과 무력으로 지리와 인간의 본성을 길들일 수 있다고 맹신했지만 결국 이 무자비한 자연의 요새와 피로 얽힌 부족주의의 장벽 앞에서 뼈저린 패배만을 맛보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이 전 세계에 던지는 가장 서늘하고도 묵시록적인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으로 적의 수뇌부를 타격하고 하늘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국가라는 공동체를 향한 소속감과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숭고한 의지가 없다면 외부에서 이식된 민주주의와 근대화의 시스템은 단 한 번의 모래바람에도 무너져 내리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건설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율법과 부족의 이익, 그리고 끝없는 부패의 늪에 스스로 몸을 던짐으로써 세계를 주도하는 문명의 궤도에서 영원히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의 현실은 이 제국의 무덤이 남긴 핏빛 교훈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여유롭게 관망할 수만은 없을 정도로 극도로 위태롭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동의 끝없는 화약고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으며 동유럽의 평원에는 영토적 야욕을 버리지 못한 독재 정권들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패권의 충돌이 일어나는 신냉전의 경랑 속에서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혈맹인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소모적인 뜸에서 과감하게 탈출하여 이제 그들의 모든 군사적, 경제적 역량을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진정한 적대 세력들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회귀와 선택, 그리고 집중은 전 세계의 지정학적 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숨막히는 21세기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와 전략적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롭게 격상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제국주의의 맹목적인 무덤이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1950년 잿더미 속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생존을 모색했던 그 작고 가난했던 나라는 이제 영원히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2016년의 대한민국은 단순히 동맹국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인 전초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이자 이 혼란스러운 신냉전의 한복판에서 아시아 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능동적으로 수호하는 무적의 방파제이자
핵심 새끼돌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힘은 단지 화려한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전 세계에 투사되고 있습니다. 무기 하나 스스로 만들지 못해 연합군의 원조에 기대어야 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2026년 글로벌 방산 시장을 호령하는 최상위권의 압도적인 군사 강국으로 진화했습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평원부터 중동의 사막, 그리고 아시아의 험준한 산악지대까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K,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자유진영의 최전선을 굳건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하늘로 쏘아 올린 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끊임없는 혁신과 불굴의 자조정신이 집약된 첨단 국방력의 결정체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의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우리의 전술과 군사교리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버려진 미제 무기들을 고철로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술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방어선을 직접 설계하고 구축하는 무기고가 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경제와 기술, 그리고 문화의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달성한 초격차의 성취는 전 인류의 경외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이라 불리는 차세대 반도체와 인공지능,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패권을 쥐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카불의 거리가 굶주림과 암흑에 갇혀 있을 때 서울은 밤낮 없이 불을 밝히며 세계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는 가장 역동적인 메트로폴리스로 빛나고 있습니다. 더욱 경이로운 것은 우리의 매혹적인 소프트 파워입니다. 강대국들이 총과 미사일로 영토를 점령하려 할 때 대한민국은 K-팝,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찬란하고 세련된 문화예술을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심장과 정신을 완벽하게 매료시켰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매력이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여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력과 억압으로는 결코 쟁취할 수 없는 오직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성만이 이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재패입니다. 이 모든 기적적인 승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서로를 굳게 믿으며 전진해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맹렬하고 강인한 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새겨진 특유의 규율과 공동체 의식, 멈출 줄 모르는 근면함, 그리고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미래를 혁신하려는 치열한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식량으로 소진해버린 실패한 국가들과 달리 우리는 동맹국의 신뢰와 원조를 완벽한 추진력으로 승화시켜 스스로 거대한 엔진을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민족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우리 국민의 피 끓는 의지와 폭발적인 에너지가 결합했을 때 그 힘은 힌두쿠시의 자연장벽을 넘어서고 제국의 무덤마저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파괴적인 총성이 울리고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이권 다툼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 국가를 포기하고 또 누군가는 폭력과 억압의 중세시대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글로벌 무대의 가장 높은 곳에 당당히 선 우리 대한민국은 흔들리는 세계를 향해 가장 명백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력은 영토의 크기나 묻혀있는 광물의 양이 아니라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국민의 단합된 정신과 미래를 향한 날카로운 전략적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람이 힌두쿠시의 묘비 사이를 지나가며 몰락한 제국들의 비가를 부를 때 대한민국의 하늘 위로는 우리가 만들어낸 찬란한 인공위성들이 세계를 연결하고 있으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전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며 미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제국의 무덤이라는 어두운 과거의 박물관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 그리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찬란한 미래를 비추는 가장 위대한 태양이며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대입니다. 역사의 톱니바퀴는 무자비하게 돌아가지만 그 바퀴를 통제하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 중심에는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단 한 번도 역사의 파도에 삼켜진 적 없는 강인한 우리가 우뚝 서 있습니다. 2026년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을 뒤덮은 잿빛 절망의 장막을 넘어 카메라의 렌즈를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도로 넓혀보겠습니다. 힌두쿠시 산맥에서 벌어진 제국들의 뼈아픈 몰락과 동맹국 미국의 전략적 철수는 단순히 한 지역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1세기 중반을 지배할 거대한 신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소모적인 모래바람 속에서 빠져나와 인도와 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체스판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세계의 권력 지도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진공을 틈타 팽창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야욕, 그리고 이에 맞서 자유진영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거대한 충돌이 매일같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체스게임의 한복판에서 아프가니스탄이 남긴 빈자리를 채우고 세계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른 것은 바로 위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실패를 조롱하며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 했던 권위주의 제국들은 이제 뼈저린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부채 함정과 용병들을 앞세워 제3세계를 장악하려 했지만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그 장벽은 바로 미국이 설계한 자유세계의 방어망이자 그 방어망의 가장 단단한 심장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위용입니다. 우리는 그저 동맹국의 우산 아래 숨어 평화를 구걸하는 연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거대한 방파제이자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장 의존하고 신뢰하는 거대한 무기고로 진화했습니다. 카불 공항에 버려져 녹슬어가는 수조 원어치의 서방 무기들이 실패한 국가의 비참한 묘비명이라면 오늘날 지구촌 곳곳을 누비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첨단 무기 체계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동유럽의 광활한 평원을 질주하는 흑표 전차, 북유럽의 눈보라를 뚫고 적진을 타격하는 자주포,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하늘을 지배하는 우리의 초음속 전투기들을 보십시오. 이 무기들은 단순히 쇳덩어리를 조립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60여 년 전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속에서 굶주림과 싸우며 국가를 재건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피 끓는 헌신과 눈물이 응축된 영혼의 결정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군인들이 부패한 지휘관들의 횡령 속에서 총을 버리고 도망칠 때 우리의 선배들은 캄캄한 공장의 불빛 아래서 밤을 새우며 쇠를 깎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동맹국 미국이 우리에게 건네준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였지만 우리는 특유의 독보적인 근성과 악착 같은 집념으로 그 방패를 세계에서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창으로 벼려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6년 현재 전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진짜 무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나 적의 심장부를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의 파괴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경외심을 품고 바라보는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이 척박한 지정학적 단층대 위에서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만 했던 우리 민족 특유의 지독한 정신력과 고도의 사회적 결속력입니다. 무기체계의 수출입 계약서 이면에는
더 거대한 패러다임의 이동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처럼 실패한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 모델 그 자체를 수입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전차와 장갑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해 복수와 부족주의라는 원시적인 던질 빠져나와 어떻게 최단 기간에 고도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풍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 기적의 DNA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카불의 지도층이 맹목적인 종교적 율법에 갇혀 여성들의 교육을 금지하고 국가의 잠재력을 절반으로 토막냈을 때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전 세계의 지식을 흡수하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처절한 학구열로 무장하여 세계 최고의 인적 자원을 길러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미동맹이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위대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막대한 피와 자본을 흘리고도 뼈아픈 철수를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이 쏟아부은 씨앗이 뿌리를 내릴 만한 토양, 즉 자립 의지를 가진 굳건한 국민적 정체성이 그 땅에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라는 옥토 위에서 그 씨앗은 기적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안보 지원을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거기에 우리 민족 고유의 끈질긴 생명력과 혁신의 에너지를 융합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위대한 문명 국가로 비상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태양의 빛을 받아들여 이제는 스스로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항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끝없는 부족 간의 사륙전과 외부 세력의 대리전 속에서 제국의 무덤으로 전락해가는 동안 우리는 피를 나눈 동맹국과 함께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 공급망부터 우주항공, 그리고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다음 100년을 결정지을 모든 핵심 전장의 최전선에는 항상 위대한 대한민국이 굳건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서 우리는 위기를 가장 기민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압도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진정한 승부사입니다. 이제 힌두쿠시 산맥의 잿빛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빛나는 우리의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바라보십시오. 거대한 한강의 물결 위로 투영되는 마천루의 불빛들은 결코 꺼지지 않을 우리 국민들의 불타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아 조국을 일궈낸 노년 세대의 거룩한 희생과 전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각인시키는 청년 세대의 눈부신 창의력이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권위주의 제국의 무력으로도 그 어떤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의 폭력으로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은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와 안보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우리는 더욱 강하게 결속했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기르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등대로 빛나고 있습니다. 제국의 무덤에 갇힌 자들은 영원히 과거의 원한 속에 피를 흘리겠지만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굳건한 동맹과 함께 가장 찬란하고 경이로운 인류의 미래를 향해 단 한 걸음의 물러섬 없이 진격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위대한 기적을 창조해낸 우리 대한민국만이 전 세계를 향해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역사적 진실입니다.